제38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뭘 추진하는 당론을 정하는 당은 봤어도 뭘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는 정당은 처음 봤습니다. 고작 특검을 반대하기 위한 의초였다. 이게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 망해가는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특검 연장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검법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항목 중에 약 60% 정도가 수사가 진행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 연장을 반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은 대선을 포기한 정당이다. 대포당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대선을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쇄신도 포기하고 혁신도 포기하고 오로지 박근혜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원내 수석끼리 몇 번의 협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서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입니다. 18세 선거 연령 이하 반대도 모자라서 기존의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했던 재외국민 투표, 그 다음에 저희 4월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합치는 말하자면 그런 선거법 개정 사항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5월 초순, 4월 말 5월 초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특정 지역의 경우는 4월 12일 날 선거를 치르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또 선거를 치릅니다. 그게 국고를 낭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재보궐선거와 전국단위 선거를 통합해서 치르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한 건 선거 치르는 데 드는 돈을 절약하고 또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2번씩 투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랑 같이 치르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민의 반영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로지 유불리에만 혈안이 돼서 재보궐선거도 치르고 대통령 선거도 따로 치르자는 식으로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재외국민 동포들 대통령 선거 계속 참가해 왔는데 지금 법상 미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반대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략이 너무 지나칩니다.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선거의 비용을 절약하는 문제를 오로지 유불리 문제로만 판단하는 이런 정략적인 정당이 집권당이라는 데에 절망합니다. 선거법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성을 찾아라,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의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황당하고 한심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내달 예정되어 있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특히 수출과 무역과 관련된 지표들이 대단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WTO에 따르면 우리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해서 작년에는 수출 순위 세계 6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겠다. 또 환율 조작국으로 주요 국가들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날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드 보복 때문에 대중교역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 외교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경제 수장이 경제 외교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결정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권을 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권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권한대행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 외교에 나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될 일, 그 일에 충실히 하고 대권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특검 연장 승인하는 겁니다. 특검 연장 승인하고 그리고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황교안 총리가 대권 간보기를 계속한다면 황교안 총리의 이름이 황교간 총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법안 소위가 어제 여야 간에 합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다뤄지지 않은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야당 의견대로 10년간 이 보호되도록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7년까지는 연장하는 것을 적어도 전통시장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당 간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대기업 면세점이 5년간 특허 기간을 허가받는 것에 대해서 5년 동안 어떻게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 면세점들도 5년 동안 사업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년 동안 사업해서 투자금, 권리금 이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상태로 놓아두고 자영업이 잘 되길 바란다든가 서비스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 법안 소위가 사당 간에 논의된 대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미욱 부대표님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나눔의 집 등 위안부 관련 단체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정부 예산 지원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어제 여성가족부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2014년에 34개 사업 685억 원이 지원되던 여가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1228 합의 이후인 2016년에는 24개 사업 624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가부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만 유독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눔의 집, 정대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허드슨 파인 아트 파운데이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지 시민 모임 등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했던 모든 여성단체의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2014년 15년에 쭉 예산 지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받던 단체들입니다. 저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같은 여성단체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독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위안부재단에 반대한 모든 단체가 하던 사업이 일거에 중단되는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기존 지원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일본에서 온 10억엔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화해와 치유재단에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2016 예산은 1년 내내 집행하고 있지 않다가 12월 말에서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몰아주며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의 입으로 정부가 정책으로 지향하는 바와 차이가 있는 곳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을 맞서고 여성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여성단체들의 뜻을 받아 만들어진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 여가부가 돈으로 여성단체를 옥죄고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의 지원을 끊었습니다. 쓴소리하는 것도 지원해야 하고 지원받아야 합니다. 여성계 블랙리스트가 위안부 재단 반대 리스트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 오영훈 부대표의 현안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오영훈입니다. 시국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교원 훈포자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종업식에서는 법일청 부장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탄핵은 음모다, 최순실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이런 관련 내용의 발언에서 머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일체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직무와 관련도 없는 시국선언 서명 등 단순 가당 교원에 대해서 정년 퇴임 또는 우수교원 훈포장에서 제외하며 끝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형평을 잃은 교육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2015년 10월 29일 시국선언 및 집단행정으로 훈포장에서 제외된 교원이 100여 명이라고 지난 2월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파악된 결과 513명의 교원이 훈포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스승일날에 300명, 2016년 8월 정년 퇴임 대상자 152명, 2017년 2월 현재까지 정년 퇴임 예상자 61명이 훈포장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2월 정년 퇴임 예정자에 대해서는 훈포장 배제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5년 10월 29일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고정화 반대 시국선언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빠른 시기는 2016년 2월 정년퇴임 대상으로 본부장을 제외했어야 했는데 이때는 제외가 안 됐다는 겁니다. 즉 스승의 날 전인 3, 4월 달에 교육부의 특별한 판단 또는 청와대 또는 다른 세력의 주장으로 인해서 2016년 5월부터 스승의 날 대상자부터 정규조 시국선언 첨가자에 대한 포장이 배제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분명하게 왜 2016년 2월에는 배제를 시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포장에서 배제시켰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주장하듯이 교육부의 징계 권한은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 요구 중인자라고 해석을 해서 무더기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수만 명을 대상으로 본부장을 제외하는 것은 관련 법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교육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그 배경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에 본때 보여주기 시 무리한 직권남용을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고 수십 년 교직에 봉직한 500여 명의 교원에 대한 명예를 짓밟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2월 국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대 국회는 여야가 모두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요즘 오직 국민이 아닌 오직 반대에만 올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중증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을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박근혜 친위병임을 스스로 커밍아웃 선언을 한 것입니다.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민의를 마치 대선용 정치 수단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억지에 국민은 역시 변한 건 당명뿐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연루됐기 때문에 대통령 지하에 있는 법무부 일반 검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만들었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면 120일간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특검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된 법을 말바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내 사당 원내 대표와 수석 회동에서 약속했던 재국민 선거 보장과 동시선거에 대해서 수석간 회동에서 최종적으로 합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동시선거 실시로 인해서 수백억의 혈세를 줄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박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반대 이유가 오직 자유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했던 200만 제외 국민 참정권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참정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도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 재국민 참정권 보장도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 동시선거 실시도 자유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합의도 깨는 반대당이다. 몽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이번 2월 국회 특검 연장과 개혁 입법을
제일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것이 여당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미방위 의원들이 노텐돌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미방위 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안건 조정의 구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최순실 게이트 증인조차도 안건 조정의 회부에서 증인들을 출석 못 시키게 했던 그런 행태에 우리 야당들은 국회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을 미방위 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지켜야 합니다. 2월 국회에 온 국민이 바라는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